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업무. 그런데 한 사람은 출근이 기대되고 한 사람은 퇴사를 꿈꿉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옆자리 동료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늘 뭐 해볼까 하는데 나는 시계만 봐요. 예일대에서 병원 청소부들을 연구했는데요. 같은 바닥을 닦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환자의 치유를 돕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뇌가 바뀐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드는 심리적 변수,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에이미 부제스니엡스키라는 교수가 대형 병원 청소부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복도를 닦고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과가 깔끔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A그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퇴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이란 그냥 생계 수단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해진 구역을 돌고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거죠. 환자가 옆을 지나가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깨끗해졌든 안 깨끗해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할 만큼 하면 끝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월요일 아침은 단순히 주말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B그룹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대걸레를 들고 같은 복도를 닦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환자의 치유를 돕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B그룹 청소부들은 환자가 잠들어 있으면 일부러 청소 시간을 바꿨어요. 수면이 회복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매뉴얼에도 없는 행동이에요.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복도에서 환자를 마주치면 대화를 나눴고 환자의 컨디션을 관찰해서 간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태어난 뒤에도 연락을 유지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잠깐, 같은 직업이잖아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도구를 쓰고 같은 시급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A그룹에게 병원 복도는 닦아야 할 바닥이었고 B그룹에게 같은 복도는 누군가가 다시 걸어나갈 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팀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면서 눈이 반짝이고 누군가는 그냥 시계만 보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열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능력 차이도 아니고 의지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부제스니엡스키 교수가 발견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직업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인식해요. 첫째는 잡. 그냥 생계 수단입니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과 월급날만 기다리는 사람. 둘째는 커리어. 승진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는 거죠. 다음 직급이 뭔지,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콜링. 사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병원 청소부 B그룹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바닥을 닦는 행위가 환자를 살리는 일의 일부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닥을 닦는 행위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업무 기술서도 같고 근무 시간도 같아요. 누구 하나가 더 좋은 장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시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일을 보는 렌즈였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잡 크래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레고 블록인데 조립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블록 자체는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업무의 범위를 넓히거나 동료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거나 일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잡 크래프팅을 실천하는 사람은 업무 몰입도가 올라가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회복 탄력성과 개인의 성장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뇌가 이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절로 일에서 의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느끼는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병원 청소부의 차이는 밝혀졌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사명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냥 시간만 때운다. 렌즈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뇌는 같은 일에서도 의미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의 뇌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걸까요? 1970년대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대시라는 심리학자 2명이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특정한 일에 몰입하고 왜 특정한 일에는 흥미를 잃는지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하나의 이론을 완성합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뇌가 행복하게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자율성이에요.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 속도로 한다는 그 감각이에요. 좋아하는 취미도 누군가 매일 꼭 해 라고 강제하는 순간 하기 싫어지잖아요. 독서가 좋아서 책을 읽던 사람한테 매주 독후감 내 라고 하면 갑자기 책이 숙제가 되는 것처럼요. 그게 자율성이 깨진 거예요.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 는 느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확인. 내가 하는 일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뇌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받고 있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지쳐요. 반대로 일이 힘들어도 같이 해보자는 동료가 한 명만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관계성의 힘이 그겁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3가지가 뇌의 영양소입니다. 하나라도 채워지면 같은 일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병원 청소부 B그룹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청소 시간을 스스로 조정했어요. 자율성이 있었던 거죠. 환자가 나아지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유능감을 느꼈고 환자와의 대화에서 연결감까지 채워진 겁니다. 3가지 영양소가 전부 작동하고 있었어요. 같은 대걸레를 들고 있었는데 뇌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월급을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보너스를 주면 되지 않을까? 승진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을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심리학의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128개의 실험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연구의 연구인 셈인데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고 승진을 약속하면 일의 의미가 커질 것 같잖아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뇌는 이건 보상 때문에 하는 일이구나 라고 재분류해버려요. 하고 싶어서 하던 일이 해야 하는 일로 바뀌는 겁니다. 숙제와 독서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책을 읽는 건데 숙제로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월급이 올라도 월요일 아침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어컨 온도를 낮추면 잠깐 시원한데
금방 다시 더워지는 것과 같아요. 그건 환경을 바꾼 거지 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적 동기는 성과의 질을 예측하고 외적 인센티브는 성과의 양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준다고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할 뿐이에요. 야근은 늘어나는데 보람은 사라지는 거죠. 내적 동기가 없으면 양만 채우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해외 연구예요. 이 이론을 한국 직장인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소름 돋게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일이 의미 있어진다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한국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직장인의 평균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1점입니다. 블라인드에서 5만 명 넘게 조사한 결과예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50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OECD 워라밸 지수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36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4.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7시간 가까이 깁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9%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대는 75.3%까지 올라가요. 4명 중 3명이 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일을 좋아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한 적. 주변을 봐도 비슷해요.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의 69.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대는 83.2%예요. 10명 중 8명이 떠나고 싶어하는 직장.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아까 배운 자기결정 이론의 렌즈로 다시 들여다봅시다. 자율성부터 볼게요. 한국 직장인의 48.7%가 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7.3%는 일의 효율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뇌가 자율성을 느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유능감은 어떨까요? 이직 사유를 물었더니 27.4%가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꼽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뇌가 유능감을 채울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관계성은요. 갤럽 글로벌 조사에서 직장인의 22%가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연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면 우리는 폰 탓을 하잖아요. 아, 이 폰 맞아. 그런데 사실은 백그라운드 앱이 100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직장 환경이 바로 그 백그라운드 앱이에요. 자율성을 깎고 유능감을 눌러버리고 관계성을 차단하는 앱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마다 한숨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의 3가지 욕구가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일을 좋아하지 못할까 라고 자책했다면 이제 그 자책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가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심리학에는 이럴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루 13분이면 충분합니다. LESE 런던 정경대의 그레이스 로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 90분이면 커리어를 바꿀 수 있다고. 90분이 많아 보이죠? 7일로 나누면 하루 13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헬스장 처음 갈 때 1시간 운동하겠다고 하면 3일 만에 그만두잖아요.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1년을 갑니다. 뇌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루 13분으로 뇌를 바꾸는 4가지 도구를 드릴게요. 내일 출근해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3분짜리 메모 하나로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도구는 잡 크래프팅입니다. 아까 병원 청소부 기억나시죠? 같은 바닥을 닦는데 환자의 치유를 돕는 일이라고 제정의한 사람들. 이걸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콜센터 직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불만 전화를 받습니다. 불만 처리 담당이라고 생각하면 퇴근할 때 영혼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의 하루를 구하는 일이라고 재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전화인데 받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동은 간단해요. 매일 퇴근 전 3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내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가? 한 줄만 적는 겁니다. 하루 한 줄이 쌓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더 재밌어요. 플로우 설계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 있잖아요. 게임할 때 그거예요. 미하이 센트 미하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우는 놀라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여가보다 직장에서 더 자주 일어나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뇌가 몰입 상태에 진입하거든요. 한 개발자가 이걸 활용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코딩 업무에 스스로 난이도를 올린 겁니다. 30분 타이머를 켜고 이 시간 안에 끝내보자 라는 스프린트를 걸었어요. 도전 수준이 살짝 올라가니까 지루하던 업무가 게임처럼 바뀐 거죠. 행동은 이겁니다. 하루 한 번 5분간 살짝 어려운 과제에 의도적으로 몰입해 보세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요. 그 사이 어딘가에 플로우의 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좀 소름 돋습니다. 자율성 미세 조정이에요. 아까 자기결정 이론에서 자율성이 뇌의 핵심 욕구라고 했잖아요. 128개의 실험이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뇌는 아주 작은 선택권만으로도 자율성을 느낍니다. 한 팀장이 이걸 실험했어요. 회의 안건 순서를 팀원들이 직접 정하게 한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회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를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팀원들의 몰입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자율성을 지원하는 환경은 동기부여 증가와 번아웃 감소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자기결정 이론의 핵심 발견이에요. 행동은 이렇습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3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적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 순서든 점심 메뉴든 미팅 장소든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뇌는 그걸 나의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구는 이키가이 일기입니다.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43,000명의 일본 성인을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키가이를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까지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삶의 의미가 말 그대로 수명에 영향을 준 겁니다.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주 1회 2분만 쓰세요. 이번 주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을 하나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키가이가 숨어있는 좌표예요. 몇 주만 모으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퇴근 전 3분 잡 크래프팅 메모, 업무 중 5분 플로우 스프린트, 출근 후 3분 자율성 선택지 메모, 주 1회 2분 이키가이 일기. 합치면 하루 13분입니다. 이 작은 시간이 복리처럼 쌓입니다. 이 네 가지 도구의 핵심을 합치면요. 결국 한 문장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청소부 두 그룹에서 시작했어요. 같은 바닥을 닦는데
한쪽은 생계수단이었고 한쪽은 환자의 치유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직업이 아니라 뇌의 세 가지 욕구였어요. 자율성과 유능감과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같은 일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 직장인이 유난히 힘든 건 이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도 41점이라는 숫자 뒤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환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없어도 뇌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퇴근 전 3분잡 크래프팅 메모, 업무 중 5분 플로우 스프린트, 출근 후 3분 자율성 선택지, 주 1회 2분 이키가이 일기. 합치면 하루 13분이에요. 이 작은 시간이 복리처럼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바꿉니다. 결국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물이 아니었어요. 이직 사이트를 새벽까지 뒤져도 안 나오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건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큰 그림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에 픽셀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퇴근 전 메모 한 줄이 하나의 픽셀이 되고 내일의 플로우 5분이 또 하나의 픽셀이 됩니다. 그 픽셀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마다 한숨 쉬던 그 마음, 그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 13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늘 퇴근 전에 한 줄 적어봤어요. 이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심리학적 방법,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일의 의미를 파다 보면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의 심리학. 궁금하시죠?